새벽녘 긴급으로 전해진 안타까운 소식은 탄식으로 이어졌는데요. 누리호 2차 발사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지금쯤 거대 물체는 트레일러에 실려 발사대로 이송되었어야 하지만 거센 바람 탓에 하루씩 일정이 연기되었죠. 날씨로 인한 연기라는 공식적인 발표에도 혹시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누리호가 안전하게 발사되기를 바라는 우리나라 사람들뿐 아니라 지난 과거와 같은 결과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10월) 어느 날 길고 큰 로켓은 우주로 향할 준비를 마쳤는데요. 이는 대한민국이 우주로 그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출발과도 같았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단 로켓이 우주로 향한 것은 처음은 아니었죠. 과거 우리나라는 나로호를 발사에 성공한 적이 있지만 독자 기술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의미가 남달랐는데요. 온 국민의 영혼을 담았을 뿐 아니라 주변국들의 어디 잘 되나 보자라는 눈초리를 한 몸에 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나로 우주센터에서 1차 발사가 이루어졌을 당시 모사체 분리에는 성공했으나 궤도 진입에는 실패를 하면서 아쉬움을 안겨줬는데요. 그러나 그 아쉬움의 결과는 반전을 가져오며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반전은 무엇인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주변국에서 왜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누리호는 한국에 한다면 한다는 저력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현재 어느 분야에서든 두각을 나타내는 한국이지만 힘든 역경을 견뎌온 만큼 그 출발선상은 조금씩 뒤처져 있던 것은 어쩔 수 없는 아쉬움입니다. 하지만 한번 시작하면 그 이상으로 해내고 있는데요. 누리호는 한국항공우주기술의 결정체로 숫자로 표현한다면 12, 302라고 할 수 있죠. 누리호 개발에는 12년간 국내 연구진과 300여 개 기업이 이조라는 시간과 비용이 투입된 총결집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차 발사 당시 일본의 여론은 누리호에 대해 상당히 경계를 하는 것으로 보였는데요. 꼭 일본에 떨어질 것 같다라며 누리호가 로켓이 아니라 미사일이고 그것이 자신들에게 향하고 있다고 걱정하거나 핵탄두가 없다고 해도 그렇게 큰 연료가 가득한 로켓이 원자력 발전소에 떨어지면 제2의 후쿠시마 사태가 일어나겠죠. 방위성은 긴급히 군함을 배치할 것을 부탁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말도 안 되는 댓글로 자신들이 찔리는 것이 있으니 괜한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2차 발사를 앞두고 있는 지금의 반응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성공한 적도 없는데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 생각이 신기해. 노벨상이 연구에 타지 못하는 이유를 재확인했어. 꿈은 크게 가져가라. 실패했을 때의 충격이 더 커지도록 일본에서 웃으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며 조롱하며 비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누리호 발사의 주변국들의 민감한 반응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 모르는데요. 우주 발사체의 독자 개발이 가지는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발사체는 국가의 안보 측면과 관련하여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주기술은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와 미국의 국제무기거래 규정에 따라 국가 간 기술 이전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데요. 이는 우주 로켓은 미사일로 전용 가능해 국가 간 기술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궤도에 인공위성을 올리거나 우주 쪽으로 물체를 내보내는 목적이라도 원리가 같기 때문에 무기로도 사용될 수 있어 선진국 입장에서는 기술을 돈을 주고 팔았는데 받은 쪽에서 무기를 만들면 위협이 될 수 있기에 전혀 기술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독자적인 우주 항공 기술을 갖기 위해서는 수행 가능한 연구기관 및 연구진이 있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엄청난 자금력을 필요로 하는데요. 강대국들만이 우주 항공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질 수 있기에 독점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강대국들은 군사력을 더욱 중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인공위성과 군사위성으로 동맹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한국도 미국의 영향력 아래 GPS나 군용위성을 통한 군사 데이터 링크를 빌려 쓰는 입장이었습니다. 누리호 발사가 성공에 따라 한국도 독자적인 GPS나 군용위성을 통해 데이터 링크 체계를 구축한다면 자주국방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은 위성 발사용 우주 로켓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원리가 다르지 않다는 이유로
누리호 발사를 ICBM 기술 확보와 같은 맥락으로 보기에 주변국의 경계와 견제가 어쩜 당연한 것이죠. 1차 실패 후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중국이 1970년대 개발한 창정 이후에 미치지 못한 결과물이라며 비하했는데요. 미국 CNN과 영국 BBC 등 주요 외신이 누리호의 실패보다는 한국의 과학기술의 발전에 주목하며 경계했던 것과 달리 중국 매체는 비하했던 것이었죠. 중국의 이런 반응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우리나라가 누리호를 기반 삼아 한국의 군사력이 더욱 발전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3단으로 구성된 누리호는 길이 47m, 무게 200톤 규모로 1, 2, 3단 엔진마다 공급하는 연료 탱크와 산화제 탱크도 자체 개발에 탑재했습니다. 1단은 75톤짜리 엔진 4개가 묶여 있습니다. 이 엔진 4개가 하나처럼 제어되면서 작동해야 정해진 궤도를 유지하면서 비행할 수 있습니다. 누리호는 발사 127초 후 대기권을 벗어나 고도 59km에서 엔진 1단을 분리하고 2단 엔진 점화로 추진력을 높인 뒤 274초 뒤 고도 258km에서 2단 로켓을 분리합니다. 발사 16분 7초 후에는 1.5톤 무게의 모형 위성을 분리해 우주 궤도에 진입시키게 되는데요. 이런 일말의 로켓 분리 작업이 16분 안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리호의 로켓 엔진은 액체 엔진으로 길이 47.2m, 무게 200톤의 3단형 우주발사체인 누리호의 심장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7번째로 저궤도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액체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이 또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누리호 엔진에는 고난이도 기술인 재생냉각 기술이 이용되고 있죠. 누리호는 액체 산소와 케로신을 연료로 쓰는데 연소할 때 온도가 3000도씨 이상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일반 금속들은 견딜 수 없는 온도라 엔지니어들은 별도의 냉각수 없이 발사체 연료를 활용해 엔진을 냉각시키는 기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2차 발사의 성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거듭하며 연구에 몰두했던 상황이었는데요. 지난해 연말 1차 발사 실패 요인으로 부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설계 때문에 비행 중 부력 증가로 산화제 탱크에 균열이 가면서 산화제가 새어나가 3단 엔진이 조기 종료된 것으로 밝혀졌죠. 이는 쉽게 보완할 수 있는 비교적 작은 문제로 평가되어 2차 발사 후 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켓 발사 시 고려되어야 할 점 중 한 가지는 날씨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한국의 기후 조건에서라면 사실 한여름 또는 한겨울이 아니라면 발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바람과 낙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죠. 이러한 영향으로 1차 발사 시에도 가장 화창한 날이 많은 10월로 결정되었던 것이었는데요. 누리호 기체가 워낙 무겁다 보니 발사대까지 옮기기에도 비로 인한 미끄러운 바닥과 강풍 때문에 누리호를 엄빌칼 타워 등에 고정하는 과정에서 안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것이죠. 그간 많은 인력과 비용이 투입되어 진행되어 온 만큼 확실한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져 많은 사람들은 이번 결정이 아쉽지만 현명한 선택이라고 응원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번 발사되는 누리호는 1차 발사 당시와 외형에서의 차이점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나 내부는 많은 부분이 변화되고 추가된 상황이 알려지며 반전을 주고 있습니다. 1차 발사 때는 실제 기능이 없는 1.5톤의 모형 위성을 탑재해 1차 발사가 시험이었다면 2차 발사는 실전인 셈인데요. 서울대, 연세대, 카이스트, 조선대 등 4개 대학이 개발한 큐브 위성 4개가 위성 모사체와 함께 발사됩니다. 모형이 아닌 실제 작동하는 인공위성이 실리는 것인데요. 이 인공위성이 통신, 군사, 기상 등 목적에 따라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능 검증 위성을 누리호에 탑재하는 사진이 공개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2차 발사체는 1차와 견조, 구조 변경과 부품 보강 등으로 무게가 9kg 정도 늘었는데요. 인공위성이 없으면 정찰이나 무인기 등 거의 모든 무기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에 미국, 러시아 등 주요 우주 강국들은 서로 견제하기 바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한국이 일본에 가장 뒤처지고 있는 군사력 분야가 우주라며 늘 한 수 아래로 보던 일본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다른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나 날씨 탓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데요. 우주로 가는 교통수단인 누리호가 성공 발사 후 다양한 인공위성을 대기권 밖으로 쏘아 올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에 있어 박차를 가할 중요한 밑바탕이 되는 것이죠.
우주 강국들도 첫 발사체 성공률이 30%에 그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끊임없는 도전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어려운 분야에서도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성공을 위해 더 매진해왔던 연구진과 관계자들의 박수를 보내며 누리호를 시작으로 우리가 우주시대의 강국으로 도약하고 미래 산업의 중심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2차 발사의 성공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